장흥군이 40억 원을 들여 지은 승마장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입도로는 포장조차 되지 않았고 말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도 아니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제기했던 환경운동가를 고소했습니다. 전례 없는 대응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강진 하멜기념관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정상 운영이 시작됐지만 담당자는 휴관 상태로 알고 있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한 소규모 초중학교의 대면 수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도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방역 대책을 촘촘히 시행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와 도의회가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계획과 조례를 잇따라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의 한 승마장. 겉으로 보기에는 신식 시설로 보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 마구간부터 승마장 시설까지 모두 부실 덩어리입니다. 이게 문제점들을 제가 18가지를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방도 마방문이지만은 겨울에 살다 보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바람이 안 불어도 마방 통로에 물이 고입니다. 겨울에는 바뀐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이 그렇게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승마장입니다. 하지만 승마장에 가기 위해서는 비좁고 울퉁불퉁한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안양면 기산리 일대에 조성된 장흥체육공원은 국비 18억 5천만 원과 도비 1억 3천만 원, 군비 25억 원 등 총 44억 8천만 원을 들여 지난 201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8년 12월 완공했습니다. 공원에는 실내외 승마장을 비롯해 클럽하우스와 마방, 창고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해 7월이 돼서야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부실 시공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승마장 곳곳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위탁 운영사 측은 지난해 7월 담당 부서가 축산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갑작스럽게 바뀐 데다 실무 공무원도 10개월 동안 4번 바뀌면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장흥군의 늑장 대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소통을 통해 업무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약간은 지금 더디다고 보지만 좀 저희들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참 좋은 그런 하반기 정도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계획과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 지자체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환경오염 물질에 문제를 제기했던 환경 분야 운동가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전례 없던 환경활동과 고소 사건에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환경운동가인 박수환 광양만 녹색연합 사무국장을 고소한 건 지난 1월. 박 씨는 지난해 광양제철소 수제 슬래그 불법 반출을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인물입니다. 고로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환경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박 씨를 상대로 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전남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광양경찰서 앞에는 전남 지역 94개 단체가 모여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활동가를 고소하게 되면 공익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전라남도는 처음엔 조업정지 10일이라는 법 위반의 사실을 예고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어느 틈엔가 10일 동안 4번 반복해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법을 위반한 사실을 예고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어느 틈엔가 10일 동안 4번 반복해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법을 위반한 사실을 예고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어느 틈엔가 10일 동안 4번 반복해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법을 위반한 사실을 예고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어느 틈엔가 10일 동안 4번 반복해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법을 위반한 사실을 예고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어느 틈엔가 10일 동안 4번 반복해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법을 위반한 사실을 예고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어느 틈엔가 10일 동안 4번 반복해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법을 위반한 사실을 예고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어느 틈엔가 10일 동안 4번 반복해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법을 위반한 사실을 예고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어느 틈엔가 10일 동안 4
이 문제를 흐지부지 하더니 결국 행정처분 취소라는 면죄부를 지난 1월 5일 주고 말았습니다. 환경오염물질, 특히 하늘은 경계가 없습니다. 광양만큼 100만 시민의 일이고 이번 포스코가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사행하고 있는 이 보복 고소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박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합니다. 박 씨가 광양만권 중금속 농도 가운데 철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50에서 80배 높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포스코 측은 박 사무국장의 허위 사실 유포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박수환 사무국장은 당시에 철농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산출 내역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바로잡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강력 반발에도 포스코는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부가 20일부터 단계적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등학교 3학년과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중학교와 특수학교가 우선 등교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 등교 수업에 대비한 학생 안전과 학사 운영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교실 내 사물함 등 비치 물건을 이동하고 1인 1석과 지그재그 좌석 배치로 학생 간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급식실 테이블에도 칸막이를 설치해 식사 시간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각 학교 수업 일수의 20%까지 교외 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을 인정하고 수업 시간도 5분씩 단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사인 광일 학급과 대규모 학교의 경우 2부제 수업을 시행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과 피해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5년 동안 6월부터 8월 사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냉방기기 등 계절용품 화재는 10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피해만도 1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2015년 14건 2,30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7건 1억 5,700만 원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화재 요인은 과열,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이 44건, 42.7%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44건, 부주의 15건 등입니다. 특히 주거시설에서 절반에 가까운 47건이 발생했고 선풍기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강진군이 하멜 표류기의 저자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07년 하멜 기념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담당자는 내부 공사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운영은 중단됐다고 하는데 관광객은 입장이 가능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656년부터 7년 가까이 강진에 머물렀던 핸드릭 하멜. 우리나라를 서양에 최초로 알린 하멜 표류기를 쓴 작가입니다. 이런 하멜을 기리기 위해 강진군이 병영면에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13년 전 3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타원형의 전시관을 만들어 이 병영성이나 다산초당, 가우도 등 지역 관광지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진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하멜 기념관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전라병영성 하멜 기념관이라는 이 안내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쯤을 보면 사진이나 어떤 그림이 붙어 있었을 것으로는 추정되지만 지금은 떨어진 지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쪽을 보시면 이곳에도 지금 이 병영의 창가 이런 글씨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벌써 훼손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 기념관으로 가는 주 출입로지만 이 좌우로는 이미 훼손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면서 이곳을 처음 찾아온 관광객들이
이 길이 이 기념관으로 가는 주 출입로인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구로 들어가 봤습니다. 기념관을 설명해주는 직원은 따로 있지 않고 입구와 화장실 등을 설명해주는 안내만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방문객의 이름과 방문 날짜,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록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 기념관 내부에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보면 지금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쪽도 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니터에도 전원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 밑에 있는 전시물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기념관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 가운데 하나인 이곳에서는 이 소리만 나올 뿐 영상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과 관광객은 지자체의 부족한 관리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좀 아까 저기도 좀 어두컴컴해서요. 불 같은 것도 좀 그렇고 좀 그러기는 하네요. 사람도 또 하루에 7-8명이 나와요. 요새 뭐 관광버스가 오는 것도 아니고 요새가 이 사람이 오는 데 같으면은. 강진구는 하멜기념관 확장 공사가 예정돼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기념관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념관 어디를 봐도 휴관이라는 안내를 살펴보기 어렵고 심지어 인터넷에서 검색된 자료에도 월요일은 휴관, 평일은 운영 중이라고 나올 뿐입니다. 거기도 내부 공사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빔 프로젝트나 이런 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 초 들어서자마자 휴관해가지고 운영을 안 했어요. 개방되는 거는 공사하려고 그래요. 공사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시정해가지고. 하멜기념관은 강진을 넘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사이의 문화적 교류 증대를 위해 조성됐습니다. 네덜란드 호르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뒤 축구감독 히딩크와 네덜란드 대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찾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올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강진군. 지역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하멜기념관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박종호입니다. 완도군이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2020년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완도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0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과 완도타워, 정도리 구계 등의 맞춤형 현장 상담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지자체 23곳에 71개 관광 지점이 응모했고 이 가운데 9개 지자체 23곳이 선정됐습니다. 신안군의 작은 섬 병풍도에 예수의 제자 12명을 형상화한 천사 조각상이 설치됐습니다. 예수의 12사도 천사 조각상 제작은 신안 하이도에 천사 조각상을 설치한 최바오로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신안 병풍도는 앞서 노두기를 따라 기점과 소학도로 이어지는 각 섬마다 예배당 12개가 들어서면서 마치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연상되는 이른바 섬티아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섬티아고가 삶에 지친 종교인이나 일반인 모두에게 쉼터와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남경찰이 순직 경찰관에 대한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전남경찰은 5.18 40주년을 맞아 안병화 공원에서 추도식을 갖고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다 직위 해제된 뒤 고문을 당하다 끝내 숨진 고 안병화 전 치안감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 등 순직 경찰관 6명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목포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인사들은 18일 목포 원도심에 위치한 근대 역사 이관 앞에서 기념식을 갖고 1980년 5월 신군부에 저항하다 희생된 목포 시민들과 학생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기념식에는 5.18 관련 단체도 참여해 역사 왜곡 방지와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선 목포근대 역사 2관은 수탈의 상징인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로 1980년 5월 18일 당시에는 해군 현병대 건물로 쓰이면서 민주 열사들이 연행돼 고문을 당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사료작물의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6월 초 모내기 전까지 기계 장비를 총동원해 수확에 나섭니다. 지난 동절기에 날씨가 온난한 데다 적당한 비 등 기상 여건이 좋아 겨울 재배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청보리 등의 생육이 일주일 정도 빨라지고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예산을 투입해 풀사료 63톤을 일제 수확하기로 했습니다. 수확철 장비가 필요한 시군 경영체에 트랙터와 예추기, 결속기 등 구입비 141억 원과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588억 원을 지원해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흥군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농가 부담률이 20%였던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 지원해 전체 보험 납부 비용 가운데 농가 부담 비중을 10% 수준까지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주요 품목인 벼의 경우 다음 달 26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접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 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남 평균 67%보다 월등한 8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공익직불제 신청이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부터는 쌀과 밭, 조건 분리 등 크게 3가지로 운영되던 직불금이 기본형과 소농, 면적 등 공익직불금 형태로 통합 운영됩니다.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20만 원이 지급되고 재배 면적 0.5헥타르 이하, 농가 구성원 소유 면적 1.5헥타르 미만 등 7가지 지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면적 직불금은 헥타르당 최대 205만 원이 지급되고 농업인은 30헥타르, 농업법인은 50헥타르가 지급 상한 면적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각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강진군이 탐진강 일대의 뱀장어를 방류했습니다. 강진군은 군동면 석교리에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뱀장어 치어 19,000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강진군은 방류한 뱀장어가 유전자 검사와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10cm 이상의 건강한 치어로 최소 3년 이후 어업인들의 큰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1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에 의한 세정 효과로 대기가 청정해 미세먼지 조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기온이 차차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주 후반에는 예년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되겠고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